제1장에 사람 이름이 두 개 나오죠. 두 개. 그죠?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반 퀘이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장 앙텔무 부리아 샤바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예. 자, 그러면, 다 읽어왔으니까, 반 퀘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누가 누군지, 이게 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 책이 어딘가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뒤져보고 있죠. 한번 뒤져보세요. 도대체 누굴까? 이 사람이. 반 씨인데요. 반기문 씨 집안. 썰렁했나? 예. 예. 반 퀘이컨. 예. 누구죠? 앞쪽으로 가주시겠어요? 아니, 예, 사람 이름 거기. 예, 그러면 뭐. 이세진 왔어요? 8쪽, 그죠? 예. 혹시 퀘이컨 씨가 누군지 찾으셨어요? 네, 누구예요? 퀘이컨은 네덜란드 저널리스트인데요. 예. 암스테르담 법원에 자기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예, 왜? 예. 소송을 한 이유는 초콜릿 뒤에 숨겨진 아동노동 착취에 관해서 예. 규제 강화를 이끌어내려고. 예. 어휴, 예. 예, 훌륭하죠, 그죠? 뭐, 초치기 했는데도 금방 잘 미리 읽어왔겠죠? 근데 하여간, 반 퀘이컨이라고 하는, 어떠세요? 이를테면 자기가 초콜릿 소비자이고, 그리고 그 초콜릿 소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아동 학대, 아동 노동에 대한 착취, 뭐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정치적 스테이트먼트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한 사람이 반 퀘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깊게 책을 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손한상 7조, 그죠? 7조. 예. 다시 그 복잡한 이름을 한번 가볼까요? 장 앙텔무 부리아 샤바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큰 소리로. 예. 장 앙텔무 부리아 샤바랭은 예. 프랑스 뮤지컬로서 예. 크게. 맨 대각선에 있는 사람도 들릴 수 있게. 예. 프랑스 뮤지컬로서 자신의 책 맛의 생리학이라는 책을 썼고 거기서 브리아 샤바레는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고 에너지를 얻는 행위가 아니고 먹는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보여줍니다. 예. 아주 훌륭한 답변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그 먹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먹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음식, 여러분의 식습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사회적, 뭐 심리적, 뭐 미학적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정체성을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양반이 쓴 책이 국내에도 이미 번역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단순한 사람 이름으로만 만나지 말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받길 바랍니다. 예, 다음. 자, 지금부터 제가 아마 한 2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조별로 토론을 좀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서로 조원들이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아마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식품 생산과 소비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수업의 한 배를 탔고, 또 그 배 안에서 이제 각각이 어떻게 보면 한 선실을 같이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1조부터 8조까지가 궁극적으로는 팀 프로젝트라고 하는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조별 프로젝트를 조별로 토론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강의 계획 썼을 때는 매 시간마다 20분 정도의 토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진도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테고 아마 어떤 세션은 특별히 좀 토론을 하고 어떤 세션은 그냥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게 효율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각 조별로 첫째 할 일은 조장 혹은 조 오가나이저를 뭐 선출하든지 추대를 하든지 뭐 하여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조를 이렇게 좀 어레인지를 해줄 수 있을지 하는 걸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아마 대개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카페 같은 것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의사소통을 아마 다 바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과제들을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서로의 어떤 연락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메일 이런 거 전화번호 교류를 교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1357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반 쾌컨이라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별로 논의를 하고 그 조별 논의 결과를 좀 조장이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68조 다음. 이 책의 제목이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죠? 네? 책의 제목.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너. 바로 나. 그죠? 책도 안 가져왔는데 제목은 잘 기억하네요. 그죠?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네가 먹는 것이 바로 너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영어에는 you are what you eat인데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고 허남혁 선생이 번역을 하고 I'm what I eat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같은 뜻이죠. 어쨌든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이 책 여러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의미를 좀 이렇게 구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먹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당신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What are you?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주길 바라요. 이건 2468조입니다. 2468조.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작업은 조원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에 관한 좀 심층적인 연구가 될 수 재밌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습관 같은 걸 보여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 식습관을 기반으로 할 때 이 사람은 혹은 나는 혹은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론한 후에 후반부에 전체적으로 발표를 다시 듣는 이런 형태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1357조 홀수조들은 반 쾌컨의 입장, 이 초콜릿과 관련된 이러한 굉장히 강력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환하고 어떤 나름대로 입장이라고 할까 결론, 해석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게 되겠고요. 2468조는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 혹은 내가 먹는 게 바로 나라고 하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주어진 이야기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작업들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조건 간에 서로 소개, 연락처, 뭐 조장,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예. 정리가 됐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오늘 처음 만난 혹은 뭐 이미 만났던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반 쾌컨이라고 하는 숫자를 인터넷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알고 싶었는데 근데 책에 따르면 2007년 2월 암스테르담 법원에 자기 자신을 고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초콜릿을 위해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를 생산하는 농장에서 어린이들이 혹사당하고 있다. 그래서 초콜릿 소비자인 우리 자신은 노예 노동의 잔악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죄인이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얘기들이 있었는데 1조, 3조, 5조, 7조에서 나와서 나름대로 하여간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네. 네. 뭐 잠깐 나오세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각 조에서 조금씩 나와서 얘기할 때 각기 다른 학생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가능하면 한 번은 이 무대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조 성정환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조는 그 카카오, 그러니까 초콜릿 생산과 관련해서 아동 노동력이 착취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조는 단기적으로는 국제기구, 소비자 단체,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이 힘을 합쳐서 영향력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요. 더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그 제3국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명료하네요. 예. 1357조 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도록 할게요. 3조. 예. 안녕하세요. 3조 남유나입니다. 저희 조는 노동 착취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느냐, 기업에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런 노동 착취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의 책임이 있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과정을 알고서도 기업들을 규율하지 못하고 규제하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서도 방관하고 회피했던, 그리고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소비자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자에 대한 책임까지는 물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까지는 물 수는 없다고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비 자유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소비 자유에 대해서 약간 주장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과정을 알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5조. 예. 네, 안녕하세요. 5조 안학수입니다. 네, 저희 조도 방금 3조에서 나온 내용과 비슷하게 1차적으로는 기업 또는 그런 정부 정책,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2차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것을 법적인 그런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그 소비하는 각각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나 또는 부채감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소비자 개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이 반퀘컨이라는 사람은 카카오에 대해서만 그 아동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진다면 같은 논리로 다른 아동 노동이 사용되는 곳에도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매일 소비하는 비누나 샴푸 그런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유 생산에 들어가는 아동 노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들의 상당수가 네팔이나 인도에서 아동 노동을 통해서 생산되는데 그런 것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비했던 모든 물건들의 아동 노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면은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고 개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양심의 가책이나 부채감 정도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7조. 예. 네, 안녕하세요. 7조의 장근호라고 합니다. 저희 조도 5조와 입장이 매우 비슷한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말했던 소비자한테 일단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이 개개인으로서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한 그 소비자들에게 죄책감을 느끼나 보죠 지금. 네. 괜찮아요, 괜찮아. 그 행위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소비를 제한하는, 대신에 그 의식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적 규제가 아닌 의식적으로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스스로 또한 의식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방캐컨의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변인들에게 의식적인 그 고치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동영상에 보면 커피 관한 게 하나 있거든. 잠깐. 예, 마지막에 그 장근호 군인가요? 그죠? 퍼포먼스란 말을 썼는데 사실 그죠? 이게 무슨 뭐 진짜 뭐 소송을 그 소송 결과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소송을 해서 뭐 진짜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지는 않았겠죠, 그죠? 미루어짐작한데, 근데 사실 이제 뭐 퍼포먼스라는 말이 표현하는 것처럼 뭔가 소비자들에게 혹은 사회 전반에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5조에서 만약에 이제 그 초콜릿과 카카오를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신발, 뭐 커피, 온갖 것들이 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잠깐 이 커피 동영상 잠깐 볼게요. 예.
커피와 초콜릿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예? 까맣다. 예, 까맣다. 예. 예. 정말 그러네요. 어머니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고 예. 실제 소비자가에 비해서 뭔가가 부분들을 예. 까맣다라고 쓰면 재밌지만 점수를 못 받고 어린이 이렇게 하면 좋은 답안일 것 같네요, 그죠? 예. 그 초콜릿과 커피는 다 맛있다. 뭐 저는 하여간 뭐 그러고 보니까 초콜릿도 굉장히 좋아하고 커피도 뭐 하루에 어떨 때뭐 7, 8잔씩 마시는 것 같아요. 뭐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참 불편한 진실이죠, 사실. 그죠? 불편한 진실. 맛있는 커피, 맛있는 초콜릿이라고 하는 그 최종 먹거리 상품의 과정을 쭉 쫓아가 보면 이제 그 중간을 매개하는 이제 특히 이제 초국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글로벌 식품 체계 이야기를 할 때 나오지만 우리가 잘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중간에 뭔가 과정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커피나 초콜릿이 뭐 우리나라 무슨 남양주시에서 생산되거나 어떤 뭐 강진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저 먼 곳 멋에서 생산되는데 그 과정을 매개하는 뭔가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는 또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지역들은 제3세계이고 제3세계에서 또 특히 아직 인권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곳에서 노동하고 있는 어린이들 경우가 많더라. 뭐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 퀘컨이 시도했던 것도 무슨 뭐 실제 법적인 문제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소비자로서 아니면 뭐 초콜릿이나 커피를 먹는 사람으로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까맣다, 맛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제가 연구를 하면서 희망 섞인 어떤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소위 영어 표현으로 wishful thinking을 하는 건데 뭐냐면 이 먹거리 시민, 푸드 시리즈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먹거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성찰성이 드러나고 전체 사회를 생각하고 뭐 다른 타자에 대해 생각하고 뭐 다른 타자의 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먹거리 시민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좀 이론화하고 또 경험적으로 도대체 먹거리 시민이 누구인가 뭐 이런 연구들도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먹거리 시민 뭐 최근에 지난 6월 말에 제가 일본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 무지무지하게 질문도 많이 나오고 막 비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먹거리 시민이라고 하는 규범적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먹거리 시민이 지식이나 인식, 태도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 그래서 이를테면 공정무역 커피를 먹는다든지 유기농 커피를 뭐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행위 양식도 다르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런 지식과 행위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일종의 사회적 연대를 맺는 사람. 그래서 제3세계의 그 지역사회와 뭔가 교류를 하고 실제로 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개입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의 농민들, 농촌 공동체와 연대를 맺어서 직거래를 조직한다든지 이런 차원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 그런 세 층위, 지식과 개별 행위,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라고 하는 것들에 참여한다면 먹거리 시민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이제 굉장히 뭐 재미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를테면 저희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뭐 소망 이런 걸 담은 굉장히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개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사실 이런 거죠. 뭐 반케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여러분 뭐 초콜릿 관련해서 이런 소송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그래도 먹거리에
먹거리를 통해서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과정, 뭐 생산자, 어린이 노동, 노동 구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뭐 여러 조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마 특별히 1조에서 얘기한 것처럼 특히 이제 그 결국 제3세계 빈곤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제3세계 사회 구조, 불평등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개발이나 혹은 개입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제기구의 역할이라든지 ODA의 역할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아동 노동이라고 하는 게 뭐 그 지역의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빈곤이라든지 사회 불평등 문제, 이를테면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들의 불평등 구조 이런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일단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은 아마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테고 그런 면에서 이제 반케이컨의 입장이나 아니면 아까 잠깐 보여드린 커피 동영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주제죠. 2468조. 예. 각설하고 2조. 예. 단단히 자기소개 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2조의 김준현입니다. 저희는 저희 조원 중에 최근 지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좋아하는 음식을 5가지를 조사했을 때 피자,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탕수육, 돼지불고기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평소 매콤하고 짜거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본인이 직접 본인 성격이 시원하고 화끈한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음식과 성격. 예. 그리고 구매 시에 원산지보다는 가격적인 면을 더 고려하는 거 봐서 경제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봐서 도전 정신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됐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스시같이 좀 분산적인 음식보다는 뭐 찌개나 이런 것처럼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음식,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걸로 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장 앙텔무 브리아 사바랭의 주장처럼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고 에너지 기력을 얻는 행위가 아니고 먹는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보여주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경제적이고 화끈하고 도전적인 분이 누구인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죠. 네. 자, 그러면 4조. 네, 1학번 경제학과 문보람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저희는 문보람? 보람이요. 예. 저희 4조는 먼저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라는 그 책 제목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그 종교, 사회, 문화, 또 그 계층이나 부의 등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이 먹을 수 있거나 자주 먹는 것에 대한 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개인을 어느 정도 규정할 수 있고 또한 인격이나 성격 또 개인의 신체 등이 자신이 먹고 있는 거에 영향을 받거나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개인이 처한 환경 그리고 그 개인 자신 그리고 먹는 음식이 그 세 개가 서로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경우는 그 세 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나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개인의 사례는 저를 그 해서 제가 올라오셨는데 제가 올해 그 2013년도 그 정경대 센터 주최 맡고 지금도 학생을 하고 있어서 식사 시간이 되게 그 한 끼 먹는 식사 시간이 되게 단축되고 불규칙한 식사랑 또 그 음주가 잦아지면서 되게 건강이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도 했었고 제가 그 1~2년도에 그 농화를 갔다가 그때 이후로 육식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 개인의 그 모든 사람에서 그렇게 본다고 육식을 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개인의 뭐 의지나 신념이 강하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한 질문인데 육식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뭔가요? 오리 농장 갔다가 그냥 개인이 그 인간이 육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약간 그 생산 구조와 그런 불합리성 때문에
그 불만을 느껴서 그 오리 농장이 어떻길래? 예. 약간 다시 예, 뭐 본인 저자가 직접 나왔으니까 저자 직강으로. 예. 약간 인권도 인권인데 약간 동물에 걸리는데 약간 인간으로서 먹을 수 있는 건 인정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동물들이 약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리 농장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일단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대량 생산을 한다든지 위생적인 상태라든지 등등해서 되게 불만 느꼈고, 이런 게 저 하나 안 먹는다고 바뀌는 건 아닐 테지만 약간 이런 모순점들이나 불합리한 점들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때문에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6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학번 유학과 김민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 분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할 텐데요. 저희는 성격과 이제 음식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일을 가능한 피하려고 했었고요. 다른 면으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분은 이제 평소에는 보통 여타 다른 분들과 다를 바가 없이 여자분이시고 파스타나 기타 음식들도 다 좋아하시던 분이셨는데 식습관이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가장 주변 분의 과도한 업무량과 불규칙적인 식사와 그런 것을 인해 건강을 잃었던 사례를 이제 주변 분에게서 확인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 기농 같은 걸 하시면서 평상시에도 이제 비위생적인 음식을 이제 관심 있게 보셨던 어머님이 그런 음식들을 피하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의 식습관이 변해서 이제 아침에는 예전과는 달리 아침을 꼭꼭 챙겨 먹고 전날 밥을 미리 해놔서 아침 식사를 꼭 밥을 먹는 그런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됐고요. 또 이제 가정교육학과라는 특성상 음식 성분표 같은 것들을 이제 꼭 참고를 해서 확실하게 몸의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분이 다른 사람의 조언과 주변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먹는 것으로 자신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선택 기준에 있어서 맛보다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8조. 예. 안녕하세요. 8조의 정소술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 그대로 내가 먹는 것이 그저 소화될 뿐만 아니라 나의 외적인 모습 그리고 나의 성격,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 조의 손현진 씨께서 필리핀께서 3년간 유학을 하면서 필리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달라진 친구의 이야기를 제보로 뒷받침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타기로 문준식의 식습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알아보았는데 일단 외적으로 식사량이 많으시다는 것과 또 음식을 즐기고 좀 평범한 대학생처럼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 않은 데에서 이것이 문준식가 정상 체중보다 아주 조금 더 몸무게가 나가게 하는데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챙기지 않는 것으로 봐 아침 잠이 조금 많으신 것 같고 식사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봐 건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평범한 대학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문준씨를 안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나는 것이 안 좋은 것밖에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지만 또 다른 예로는 식사에 대해서 이제 돈의 지출을 아주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알뜰한 대학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이제 문준씨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대략적으로 좀 바쁘게 살아가는 그냥 피곤한 평범한 대학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드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마 조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 문준 씨라고 그랬나? 예, 그래서 그 팀에서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그죠? 예, 굉장히 친근감이 들고 막 뭐랄까 애정이 샘솟는 느낌인데, 예, 예,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서양 뭐라 그럴까 속담 비슷한 것인데요. 그 You are what you eat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그 사람이 누구죠? 뭐 복잡한 이름을 가진 쟁앙텔무 부리아 샤바랭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허남혁 선생이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할 때는 조금 더 사회적인 사회 관계를 강조한 것이고, 이 양반은 아까 이 복잡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성격이나 미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강조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까 제가 이 질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마 1, 2, 3, 4, 6조 조장인가요? 6조 조장께서 저기 앉아 계신 분 6조 조장인데요. 이 질문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그죠? 문제가 좀 모호하다, 애매하다 질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는 게 이 범주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답변을 뭐 이거를 해야 될지가 좀 약간은 막연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이런 측면을 보기도 하고, 혹은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문화적 자본과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중상층의 부모를 가졌을 때 그 부모가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좋아하고 뭐 그래서 파스타를 먹고 뭐 와인을 먹고 이런 것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경제적 소득으로부터 기인한 이제 문화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내가 그런 취향을 가지게 되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 매운 음식을 먹으면 성격이 화끈한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그런 성품을 보여주기도 할 테고, 또 아까 대체로 이제 여러 학생들이 굉장히 뭐 식사 시간이 짧고 뭐 불규칙하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음식을 먹게 된 것들을 아마 많이 공유할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그리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사회적 환경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이고 바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아마 5, 6주 때보다는 훨씬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죠. 뭘 먹어도 지금은 막 그냥 쌩쌩하고 날아다닐 때이기 때문에 뭐 철을 씹어도 뭐 소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별로 먹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고 혹은 연령적으로 굉장히 젊다 이런 것들도 보여주겠죠. 그리고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얘기한 어머니가 부모님이 귀농을 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 저도 잠깐 들었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뭐 유기농해서 자식에게 보내주고 먹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자식의 식습관하고 깊은 관련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런 특정한 뭐 생활 양식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개인을 규정하는 거죠. 또 아까 오리농장 얘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육식의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공장형 축산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실제
제가 안식년 1년 가서 있으면서 굉장히 놀란 게, 제가 있던 프로그램에, 사회과학대학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건, 완전 채식주의자들. 그래서 치즈나 이런 것도 먹지 않고, 달걀도 먹지 않는. 그래서 되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독특해요. 점심 때 쫙 나가서 식당에 가서 밥 같이 먹고, 특히 직장인들 보면, 여기 직원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그런데 되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대충 싸가지고 와서, 보통 티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 공유지 같은 데서 식당에 그냥 휴게실 같은 데 앉아서 같이 밥을 나눠 먹는데, 그냥 도시락 싸서 먹죠. 근데 굉장히 채식주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왜 채식주의자가 됐는가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비슷한, 이를테면 동물의 복지나 권리와 관련된 사람도 있고, 건강 때문에 있고, 다양한 답들이 있는데, 어쨌든, 특정한 식습관, 본인이 채식주의자,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또,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신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음식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봤을 때,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좀 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 문화, 식습, 그 다음에 성격, 체험,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다. 그래서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 음식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토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1장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혹시 1장을 읽지 않으신 분은 좀 꼼꼼하게 읽어오시고 2장을 읽기 시작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